안녕하세요, 혜환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차고지 하나하고 갔다가 두부 픽업해서 저 위쪽 중국 도매상 한 군데 배송하고요. 잠깐 집에 들렸어요. 서류를 안 들고 와서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진짜 딱 5분도 안 있었거든요. 근데 주차 딱지를 끊었습니다. 확실히 동네가 너무 딱지를 잘 끊어요. 예전에 지금 제가 세워놓은 자리에 아는 친한 동생이 차를 세워놨다가 견인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딱지 끊고 견인 당하면 얼마죠?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견인 당한 적이 없어가지고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견인 당해서 비용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주정차 딱지가 4만원인가 5만원인가 하지 않았었나요? 그것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외국에 나온 지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 대한 물가나 이런 금액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주정차 지역마다 틀리고요. 도시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제일 싸게 주정차 끊는 경우가 10유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10유로, 15유로, 20유로, 30유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견인 당했을 때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야 견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친한 동생이 견인 당했을 때 견인 비용이 그때 당시에 한 180유로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견인해서 차량 보관하는 데까지가 180유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인가 있다가 또 무슨 벌금 용지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벌금 용지가 나왔는데 그게 한 120유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워질에서 견인 당했을 경우에 한 300유로 정도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조금 더 비싸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 아시는 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프랑크푸르트가 한 350유로 정도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견인 당한 시점의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한 2-3시간 이상 있다가 나왔는데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차량 견인했을 때 당시의 시간을 사실 알지는 못하죠. 뭐 바로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뭐 진짜 한 2-3시간 있다가 견인당해서 뭐 초반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그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몇 시간이나 차량이 보관이 되어 있는지는.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조금 더 비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주정차 내역을 보면 그 꺾인 길에서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딱지를 끊었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0유로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바톤북이나 오버젤이나 이런 저희 혹타우너스 지역의 남바였으면은 안 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도 그 동네 지역의 색깔이 너무 다 뚜렷들을 해서 동네마다 자기네 동네의 차량 번호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바 자체가 저쪽 하나호 쪽에 있는 차량 번호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서류를 안 갖고 와서 부득이하게 집에 잠깐 들렸다가 또 돈으로 한 가지 배워가게 됩니다. 저번 주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이 왔습니다. 하이 독두행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띤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삭제를 시키겠습니다라는 메일이 하나 왔어요. 진짜 뭐 구독자 4명인 이런 조그만 유튜버 플랫폼에도 그런 문구를 하는 이메일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성향의 글이 어떤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주관껏 단어 하나를 선정을 하는 건, 단어들을 선정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 주관에 비춰서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메일을 받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에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뭐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그냥 저의 일상만, 제가 겪었던 일들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느꼈던 거, 제가 보고 나왔던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뭐 한국 드라마가 많이 이슈가 됐죠. 뭐 DP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드라마가 이슈가 돼서 혹시나 DP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게 문제가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DP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어차피 대한민국 육군을 나온 사람으로서, 특히 뭐 직업군인을 나온 사람으로서 그냥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너무 추억이 새로웠어요. 너무 잔인하긴 했지만 옛날에 진짜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런 쪽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지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느끼고 그냥 저의 얘기를 했던 것 뿐이에요. 뭐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것도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정치색이 어쩔 때 막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 군대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뭐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누구를 찍어라라고 대놓고 선배한테 강요받은 적도 있고요. 어떤 일반 특수적인 상황으로 뭐 모교를 사랑합시다 편지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이 정치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오늘은 월요일 프랑크푸르트 지역 배송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첫 번째 배송지 다 완료했고, 이제 요 나머지 프랑크푸르트 안으로 시내로 들어가서 배송 열심히 하고,
차고지 들어가서 내일 캘른 지역 배송하는 지역 두부 체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